전립선 비대증은 중년 남성들에게 정말 흔한 질환인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며 방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소변 문제로 잠을 못 자고 일상생활이 피곤해지고 심하면 응급실까지 가게 되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전립선 비대증을 악화시키는 나쁜 습관들을 딱 끊고 삶의 질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팁을 얻어가실 거예요. 원장님, 전립선 비대증 환자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가 뭔가요?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주세요. 첫 번째는 소변을 오래 참는 것이에요.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누르게 되는데 이게 방광이 소변을 완전히 비우지 못하게 만들어요. 소변을 참으면 방광에 압력이 쌓이고 그 압력이 계속되면 방광벽이 두꺼워지거나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2019년 유럽심혈관 영상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25에서 30%가 이런 합병증을 겪었다고 나왔어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회의 끝날 때까지 참자 하며 버티다가 화장실을 못 가면 그게 반복되면서 요로 감염이나 소변 역류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화장실 자주 가는 게 낫겠네요. 근데 소변 참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을 가져오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소변을 참으면 방광에 남는 소변, 그러니까 잔뇨가 늘어나요. 정상적인 사람은 배뇨 후 잔뇨가 50ml 미만인데 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100cc, 심하면 200cc까지 남을 수 있어요. 이 잔뇨가 방광에 고여 있으면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되니까 감염 위험이 커져요. 더 심하면 방광이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신장에 압력이 올라가고 신부전 같은 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요의가 느껴지면 귀찮아하지 말고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세요. 두 번째는 감기약 함부로 먹기예요. 시중에서 쉽게 사는 감기약에는 항히스타민이나 슈도에페드린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방광 근육을 느슨하게 해서 소변 배출을 더 어렵게 만들어요.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이런 약을 먹을 때 주의하라고 경고했어요. 김명국 씨처럼 감기약을 먹고 급성 요폐로 응급실 가는 사례가 드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약국에서 약 살 때 꼭 의사나 약사에게 저 전립선 비대증 있는데 이거 먹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약 하나도 조심해야 한다니 놀랍네요. 그럼 감기에 걸리면 약을 안 먹고 버텨야 하나요? 아니요. 감기를 치료해야죠. 하지만 약을 고를 때 비충혈 제거제나 항히스타민이 없는 걸로 골라야 해요. 하지만 약국에서 파는 종합 감기약에는 대부분 이런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약국에서 종합 감기약을 사서 복용하는 것보다는 병원에서 이런 성분이 없는 약들만 골라서 처방을 받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먹는 약을 안 먹고도 해결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예를 들어 콧물이 심하다면 생리식염수로 코를 세척하는 것도 방법이고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 같은 약도 효과가 좋은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약을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해요. 하지만 이런 약은 전문 의약품인 경우가 많아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오래 앉아있기예요. 오래 앉아있으면 골반 주변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전립선에 압력이 가해져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요. 2018년 미국 비뇨기과 학회지 연구에 따르면 하루 5시간 이상 앉아있는 남성의 전립선 비대증 증상 점수가 평균 45점 높게 나왔어요. 이 점수는 배뇨 곤란 정도를 0에서 35까지로 측정하는데 45점 차이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한두 번 더 늘어나는 수준이라 상당히 체감적으로 큰 것이죠. 앉아있는 게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니 놀랍네요. 그럼 일을 안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맞아요. 특히 사무직이나 운전직 하시는 분들 고민 많으시죠. 하지만 1시간마다 5분씩 일어나서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연구에서도 하루 10시간 앉아있는 사람은 2~3시간 앉아있는 사람보다 배뇨 문제 위험이 1.5배 높다고 나왔어요. 의자에 쿠션을 깔아서 골반 압력을 줄이고 물을 하루 충분히 마셔서 혈액순환을 돕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자전거 타기는 괜찮나요? 운동하려고 타는 분들도 많잖아요. 자전거가 전립선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자전거 타기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자전거 타기는 골반 혈액순환을 돕고 하체 근육을 강화해서 전립선 건강에 좋을 수 있어요. 2021년 영국 비뇨기과 학회지 연구에서 자전거를 주 3회 30분씩 탄 남성들은 앉아만 있는 사람보다 증상이 덜 심했다고 나왔어요. 다만 안장이 너무 딱딱하거나 좁으면 전립선에 압박을 줄 수 있으니 푹신하고 넓은 안장을 선택하는 게 팁이에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싶으시면 걱정 말고 타세요. 네 번째는 과음, 특히 맥주 많이 마시기예요. 술, 특히 맥주는 이뇨작용이 강해서 소변량을 갑자기 늘려요. 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방광이 이미 예민한 상태라서 맥주 500cc 한 캔만 마셔도 화장실을 3~4번 갈 수 있어요.
게다가 알코올은 방광을 자극해서 요일을 더 심하게 만들죠. 2020년 대한비뇨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60%가 음주 후 증상이 악화됐다고 답했어요.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한 잔 더 하지 말고 적당히 즐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술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아픈 소식이네요. 그럼 아예 안 마시는 게 나을까요? 완전히 끊으면 좋겠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루 알코올 섭취량을 20g 이하로 줄이면 괜찮아요. 맥주로 치면 500cc 한 캔, 소주로는 한 잔 반 정도가 한계선이죠. 그리고 물을 300cc 정도를 같이 마셔서 방광 자극을 줄이는 것도 팁이에요. 다섯 번째는 카페인 과다 섭취예요. 커피, 차, 에너지 드링크에 든 카페인은 방광을 자극하고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들어요. 2017년 국제 비뇨기학회지 연구에서 하루 카페인 300mg 이상 섭취한 사람은 증상이 30% 악화됐다고 나왔어요. 참고로 커피 한 잔이 약 100mg, 에너지 드링크 한 캔이 80에서 150mg이니까 하루 3잔만 넘어도 위험할 수 있겠죠? 커피를 좋아하는데 큰일이네요. 그럼 어떻게 줄여야 하나요? 하루 한두 잔 이하로 줄이는 걸 추천해요. 예를 들어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셨으면 오후엔 디카페인 커피나 허브차로 바꿔보세요. 물을 충분히 마셔서 카페인 효과를 희석하는 것도 좋아요. 이제 여러분이 실천할 5가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소변 참지 않기. 하루 6번, 8번 화장실 가는 걸 목표로 하세요. 요의가 느껴지면 5분 안에 화장실로 가세요. 중요한 회의에서도 잠깐 다녀올게요 하고 일어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약 먹기 전 확인하기. 감기약, 알레르기 약을 살 때 포장지 성분표를 꼼꼼히 보세요. 항히스타민이나 슈도에페드린 있으면 피하고 약사한테 괜찮은지 꼭 확인하세요. 세 번째, 오래 앉아있지 않기. 1시간마다 5분씩 일어나 걷고 의자에 쿠션을 깔아서 골반 압력을 줄여보세요. 자전거를 탈 때는 푹신한 안장으로 주 3회 30분씩 타세요. 네 번째, 술 줄이기. 술을 줄여야 해요. 맥주 500cc 한 캔, 소주 한 잔 반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아요. 다섯 번째, 카페인 줄이기. 커피 하루 한두 잔 이하로 줄이고 오후엔 디카페인 커피나 물로 대체해보세요. 이 5가지를 매일 실천하면 증상이 확 줄어들고 밤에 푹 자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당장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 환자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용하고 재미있는 건강 정보로 찾아올게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